네, 이 비즈니스 실무 이제 4주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원래는 그 블로그, 1페이지 노출, 그러니까 블로그 광고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오늘 이번 주까지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건 SNS와도 연결이 되는 어떤 전공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SNS 홍보랑 그 SNS 홍보 쪽에서 이 블로그 노출, 노하우는 많이 알려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 과정 같은 경우 이제 4학년 과정이니까, 실무 위주로, 특히 다른 어떤 테마의 실습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하셔야지 또 실생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예, 실습 위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급하게, 마음 급하게 사진 촬영법부터 이번 주는 진행을 좀 하려고 해요. 예. 여러분들이 훨씬 더 실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인기가 있지 않을까 해서 뭐 꼭 강의가 인기에 영합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더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4주차부터 그 주차별 계획을 무시하고 예, 4주차부터 사진 촬영 기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실습을 직접 하시고, 그리고 미션 결과물들을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진을 어떻게 찍으면 잘 찍을 수 있는지,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 사진들, 특히 그 SNS 홍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인터넷상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체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게 결국은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어떻게 찍으면 잘 찍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이번 주 4주차 주제는요. 주제는 작품 사진 잘 찍는 방법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작품 사진 잘 찍는 방법. 이 사진 잘 찍는 방법의 과정에 대한 어떤 교육 목표라 그럴까요? 예, 크게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진기를 어떻게 세팅할지, 뭐 저희는 이번 과정에서는 사진기는 무조건 이걸 쓸 거예요. 스마트폰. 음,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얼마나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을까요? 네, 웬만한 DSLR을 가지고 찍는 것보다도 잘 찍을 수 있고요. 또 자동 기능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앱이라든가 어플들도 워낙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들이 사진을 찍더라도 프로들이 찍은 사진처럼 나올 수가 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스마트폰의 사진기 기본적인 부분부터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거죠. 제품 사진. 그렇죠? 여러분들의 어떤 서비스라든가 뭐 우리 여기 뭐 농업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딸기 농장이라든가 또 어떤 육가공 제품이라든가 또는 농산물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다 사진을 잘 찍어서 뭐 요즘 다들 D2C잖아요. Direct to Customer.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사업자가 소비자들한테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밑바탕이 바로 내 제품, 내 상품을 잘 찍어서 인터넷이라든가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사진 잘 찍는 법, 제품 사진 잘 찍는 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들, 뭐 지금 이거 뭐 1주나 2주차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기본적인 부분들 위주로 예,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실습해서 그 결과물을 이번 주는요 제출을 하셔야 돼요. 제출하는 것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이제 생활에 도움이 되시라고 예, 인물 사진.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놀러 가시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인물 사진을 또 어떻게 잘 찍을 수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뭐 외식업이라든가 음식을 뭐 먹으러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맛집이라든가 아니면 또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체 음식
그 사장님들, 이런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제품을 사진을 찍거나 또는 맛집을 탐방할 때 그 맛집의 음식들을 사진을 찍어서 내 SNS에 올리거나 할 때 이쁘고 맛있게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찍으면 더 이쁘고 맛있게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그리고 또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결국은 이번 주부터는 이제 사진 촬영 이미지를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미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션이 결국은 여러분들 촬영 결과물 한 10장 정도 이상은 제출을 해 주시되 테마를 동일하게 해서 제출을 해주세요. 예를 들면 나는 제품 사진이다. 그럼 제품 사진을 10장, 또는 나는 인물 사진은 솔직히 여러분들 그냥 생활에서 하는 거니까 그건 빼고 음식 사진 10장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품이라든가 음식 사진, 그러니까 뭔가 내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진들 위주로 10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게 이번 주의 미션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 촬영 기초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뭐요? 맞습니다. 사진의 렌즈가 깨끗해야 돼. 렌즈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렌즈만큼은 요런 그 융 있죠? 안경 닦는 거. 야, 돈이 이렇게 있네. 안경 닦는 그 융으로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게 최고예요. 어디 앞뒤 다. 근데 보통은 이쪽 그 바깥쪽 있는 카메라 화소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화소수가 높아요. 이쪽 안쪽에 있는 그 카메라도 있는데 이 안쪽에 있는 카메라보다는 바깥쪽에 있는 카메라가 훨씬 더 화소수가 높습니다. 또 제가 손가락 댔더니 기스가 났네요.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게 첫 번째 할 일.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요거 깨끗하게 닦아주는 거. 이것만 잘해도 사진이 되게 색색하게 나와요. 사진이 되게 이렇게 찍어보면 되게 색색하게 나옵니다. 아주 색색하게. 그죠? 사진이 아주 색색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왜 제 얼굴 이렇게 찍지? 그죠? 자,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조명이에요. 근데 조명은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자연광이 최고입니다. 가장 자연스러워요. 자연광이 최고인데 만약에 없을 때, 자연광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인공 조명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인공 조명들이 보통 어때요? 보통 이렇게 형광등처럼 천장에서 내려오는 저기 조명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조명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진을 찍을 때 더 실감이 안 나고 예술 사진 같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가장 나쁜 조명이 머리 위에서 쏘는 조명이거든요. 바로 머리 위에서 쏘는 조명. 그럼 어떻게 돼? 그림자 같은 게 바로 사람을 찍더라도 다크서클 제일 많이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저 천장에서 찍는 거예요. 천장에서 조명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작품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음식 사진, 그러니까 뭐 맛집 가서 찍는 걸 뭐 조명을 대고 찍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내 어떤 사업을 위해서 내가 제품을 홍보하거나 아니면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작품을 찍어야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뭔가 프로같이 찍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절대로 집에 있는 천정에 있는 조명을 조명으로 활용하시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반사판이라든가 또는 뭐 가장 편하게 이런 거라도 조그만 거 같으면 이런 A4지라도 하나 있으면 좋아요. A4지 하나 있으면 이 A4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어서 어디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놔두고, 이런 식으로 크게 놔두고 이 안에다 놓고 찍는 거예요. 이 안에다 놓고. 그럼 돼요. 이게 너무 작다 근데. 요거도 좀 더 큰 걸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찍거나 아니면 가장 좋은 거는 조명을 사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이 중에서도 뭐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이렇게 찌르는 그런 바로 위 조명보다는 옆에서 비칠 수 있는 조명이 제일 좋다 그랬죠. 한 45도에서 자연스럽게 비춰질 수 있는 조명.
그래서 조명들도 보면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조명들을 원래는 주광이 있어야 되고, 주광이 있으면 또 이 찍는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그림자가 생긴다고요. 왜? 카메라를 갖다 들이대니까. 그럼 카메라 그림자는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에 반대 역광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보조광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조명은 조명은 주광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보조광이 함께 배치되는 것이 좋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역광 같은 거 있죠. 역광은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안 좋죠. 뒤에서 쏘는 건데. 근데 이게 역광 같은 경우에도요, 주로 이런 물이 들어있는 화장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약도 마찬가지예요. 약 같은 경우에도 이 약이 유리로 돼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 뒤에서부터 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더 입체감이 있고 속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품 특히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도 액체가 있고 투명하잖아요. 이런 건 여기서 쏴주는 것보다 뒤에서 은은하게 쏴주시는 게 좋아요. 예, 그 빛을. 그래야지만 더 멋있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표현이 가능하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액체 및 투명한 유리의 경우 역광도 필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역광이 무조건 사람을 찍을 때, 풍경화를 찍을 때 사람 같은 경우에도 역광을 찍으면 안 좋다는 썰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됐을 때 그래요. 예, 얼굴에 초점이 안 맞고 뒤가 환하기 때문에 얼굴이 새까맣게 나오거나 사람이 새까맣게 나와서 안 좋다는 거지. 예를 들면 포커스를 맞추면, 포커스라는 거는 그 사람한테 사진을 찍을 때 딱 누르면 포커싱이 맞춰지거든요. 요즘에 다들 자동 초점이기 때문에 포커싱을 맞춰놓고 찍으면 나쁘지 않을 때도 많아요. 특히 포커스를 맞추고 뒤를 블러 처리, 그러니까 아웃포커스, 날린다고 표현하죠. 좀 희미하게 만드는 아웃포커스 기능을 쓸 경우에는 역광도 괜찮게 사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조명이 제일 중요하니까 조명 같은 경우에는 조명이 없으면 촬영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조명도 조명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배경을 단색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단색으로. 그래서 이런 단색이라든가 아니면 음식 사진 빼놓고는 나머지 어떤 제품 사진들은 대부분은 베이지라든가 흰색의 어떤 배경에 놓고 사진을 찍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런 게 이제 촬영의 기초인데요. 조금 더 사진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조명이에요. 조명. 지금 이거는 바로 위에서, 약간 위에서 찍었죠. 이게 항공샷을 찍을 때는 이렇게 위에서 찍어도 돼요. 아시겠죠? 아까 위에서 비춰줘도 돼요. 항공샷을 찍을 땐. 항공샷이 뭐예요? 위에서 내려 찍을 때. 사람이 이렇게 옆에서 찍을 때도 있고 45도 각도에서 찍을 때도 있는데, 항공샷이라 그러는 건 위에서 내려 찍을 때거든요. 이럴 땐 당연히 조명이 위에서 비춰주는 게 좋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위에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디서 찍어야 돼요? 이 조명 위에서 찍어줘야지. 위에서. 여기 들어와서 찍으면 당연히 그림자가 생길 테니까 이 위에서 찍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것들 보시면 사진을, 조명을 꺼놓고 항공샷을 찍는 거하고 켜놓고 찍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인위적으로, 요즘에 뭐 포토샵 기능이 좀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톤을 확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찍으면서 조도를 맞춰주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그래도 작품처럼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뭐 사진 잘 찍으려면 돈 좀 투자하셔야 되는데, 보면 이래요. 뭐 조명들 그렇게 안 비쌉니다. 예, 이런 조명들 한 2개 정도 사서
하나는 이쪽에서 쏘고 하나는 반대쪽에서 쏴서 어떻게 보면 그림자 같은 게 생기지 좀 최대한 적게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 네이버에 들어가 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이버에서 사진 촬영 조명 딱 치면 밑에 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전문가들은 주로 이런 걸 쓰는데요. 한 10만원대. 이건 뭐냐면 이게 크게 돼가지고 은은하게, 그러니까 반사광이 제일 좋다 그러잖아요. 그 반사광을 내는 게 이제 이런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 어떻게 되나 볼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만 있으면 뭐 최고죠. 그죠? 이 정도만 있으면 LED 두 개네. 두 개인데 11만원이면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그쵸? 예. 2등 세트 두 개. 이렇게 두 개 세트가 얼마다? 10만원 정도다. 예, 이 정도만 있으면 뭐 최고죠. 그쵸? 그래서 주 조명하고 간접 조명하고 두 개를 같이 예,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는가 하면 이건 너무 부담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진짜 조그만 제품 한 뭐 2, 30cm 정도 되는 제품이다. 그런 것들은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찍는 걸 배우는 거니까 그 정도라면 링라이트라고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아마. 사진 링라이트. 네, 요 정도도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이게 유튜브들이 많이 쓰는 건데 뭐 이거는 꼭 제가 이거를 사라는 게 아니라 이런 종류를 사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보통 가격이 만원, 15,000원에서 한 2만원대 요 정도 하니까 요런 거 하나만 사면은 충분히 여기다 거치대도 있잖아요. 사진기 거치대. 그러니까 손떨림도 방지하려고 사진기 거치대까지 있으니까 저걸 이용해서 찍는 게 가장 무난하게 사진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좀 돈을 더 쓰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 바로 리모컨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이렇게 놓고 거치대에 놓고 내가 뒤에서 틱틱 눌러도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서 찍으려면 이렇게 리모컨으로 찍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죠? 손으로 하여튼 움직이다 보면 뭔가 움직이게 되니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리모컨을 가지고 예, 찍어주시는 게 흔들림 없이 그리고 카메라는 고정된 채로 예, 사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는 구입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 촬영 준비 기기라 그럴까요? 기기는 일단 첫 번째로 뭐가 있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링라이트나 조명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예, 스마트폰 예, 리모컨 정도를 사시면 되는데 뭐 두 개 합쳐봤자 한 2만 얼마대면 충분히 작품 사진을 찍기 위해서 준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사진을 찍어야겠죠. 그렇죠? 제품 사진을 찍어야겠습니다. 제품 사진을 찍어야겠죠. 자, 근데 제품 사진은 어떻게 찍는 게 제일 좋냐?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메인 조명 필수 설치라고 웬만하면 보조광까지 설치를 해야지만 조금 더 제품을 입체적이고 그리고 풍부한 어떤 그 질감을 살려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조명이 필수고 그리고 보조광이 있으면 최대한 설치를 해줘라. 그러니까 두 개 정도가 45도 각도에서 이렇게 쏴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쓰면서 반대쪽에서 같이 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쵸? 그리고 하나는 중간에서 쏘고 이쪽에서 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여튼 다 찍어보고 어떤 감이 가장 이 제품에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제품 사진이라든가 정물 사진을 찍을 때는 그렇습니다. 바로 셔터 스피드예요. 네, 셔터 스피드는 얼마 정도로? 그렇습니다.
60분의 1 이하로 위치를 시키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60분의 1 이하. 그러니까 이거보다 높아지면 셔터 스피드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빛들도요. 이게 미세하게 깜빡깜빡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는 못 느끼지만. 그쵸? 그래서 이걸 아주 셔터 스피드를 아주 세게 하면 깜빡거릴 때 찍힐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시커멓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뭐라 플리커? 이런 용어를 쓰던데요. 플리커 현상이라고. 이런 게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광이면 상관이 없는데 인공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60분의 1 이하로 셔터 스피드를 낮춰주는 게 가장 안전하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어떻게 조절하는지는 좀 이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화이트 밸런스. 이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외부에 있는 내가 사진 찍는 그 환경의 조도와 내 사진기의 조도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맞추지 않으면 색깔이 좀 이상하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이트 밸런스를 꼭 맞춰야 되는데 보통 형광등 같이 내부에는 보통 한 4000,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광량이 세지 않으니까 4000 정도 하는 거고요. 햇빛 앞에서라면 5500에서 6000 정도. 아주 햇빛이 강렬할 때. 그리고 외부라 그래도 또 해가 아니고 구름이 많이 드리워져 있을 때는 3000까지 낮출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당연히 화이트 밸런스는 더 낮춰줘야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화이트 밸런스라고 표현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부 환경 조도와 내 사진기의 조도를 맞추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서 사진을 찍는 게 가장 좋은데 뭐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형광등은 한 4000, 그리고 조금 더 어두운 빛이면은 3000, 햇빛 앞에서는 아주 쨍쨍한 날은 5000에서 6000, 그죠? 그리고 하늘을, 근데 이것도 일반 뭐죠? 땅이나 아니면 땅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찍을 때 5500이죠. 거꾸로 하늘을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 눈이 부시지 않아요? 이게 왜 그래? 광량이 너무 세서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어떤 구름이라든가 이런 걸 찍을 때는 훨씬 더 화이트 밸런스를 높여야 돼요. 훨씬 더 높여야 됩니다. 한 7, 8천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햇빛을 보고 햇빛을 찍을 수 있다 없다 찍을 수 있겠죠. 근데 햇빛을 보고 찍으려면 거의 화이트 밸런스를 만 이상으로 놓고 찍으면 괜찮을 거예요. 잠깐 눈 멀지. 예. 여하튼 그렇게 맞출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바로 구도 또는 뭐예요? 구도 또는 대각선, 구도나 아니면은 수평 수직에 맞도록 촬영을 해줘야 되고요. 삐뚤게 찍으면 뭔가 불안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맞추는 그런 기준선들도 카메라에 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맞추는지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나와 있는 뭐 구분할 사각형 중에서 대각선의 양쪽 모서리로 촬영, 되게 어려운 표현을 썼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피사체를 정중앙에 두라는 거예요. 피사체는 되도록 정중앙에 두라. 예,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진을 조금 더 프로틱하게 찍으려면, 프로들이 찍는 것처럼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은 여백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감성적인 사진이라 그래요. 여백을 좀 둘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대칭, 예를 들면 이거랑 똑같은 어떤 사진기가 두 개가 있다. 그럼 두 개를 옆에다 놓고 그대로 찍지 말라는 소리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는 이렇게 돌리고 하나는 이렇게 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비대칭으로 놓고 찍어서 통일성이 없애줘야지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앵트로피라 그러죠. 한마디로 자연의 모든 세계는 불협화음, 깨야 되지, 깨야지만 안정감이 있어요. 그죠? 똑같습니다. 사진도 똑같이 정렬을 인위적으로 하는 거 되게 불안해 보여요. 예, 사진도. 그래서 이런 거를 대칭이라든가 통일성을 웬만하면 깨뜨리는 방향으로 피사체 배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여긴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데
보세요. 아주 맑은 날, 예, 또 흐린 날, 그늘, 백열 등, 플래시, 커스텀 설정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요렇게 맞추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늘을 찍을 때는 10,000K까지, 그리고 클라우디 스카이, 그러니까 좀 어두운 흐린 하늘을 찍을 때는 그래도 하늘을 찍으면 7,000 이상. 예, 그리고 선라이트, 보통 해가 바짝 났을 때 그냥 일반 땅에 붙어 있는 사진들을 찍을 때는 5,000 정도. 그리고 형광등 같은 경우엔 4,000 정도. 4,000에서 3,000 정도. 그리고 I can sending light. 일반적인, 그리고 선셋, 해가 질 무렵 이럴 때 찍을 때는 보통 2000K 정도 놓고 찍는다. 요 화이트 밸런스, 요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 자,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런 화이트 밸런스라든가 아니면 셔터 스피드라든가 초점 이런 거를 다 이 핸드폰을 통해서 찍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어디서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핸드폰을 열어서 일단 여러분들 사진을 열어주세요. 자, 사진을 이렇게 열었어요. 사진을 열면 보통 여기에 제일 요쪽 끝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 오른쪽 끝에 있어요. 오른쪽 끝에. 이 사진이 좀 이렇게 거꾸로 나오네요. 잠깐만요. 이게 맞나? 이렇게 되면, 이게 거꾸로 나오는구나. 줌을 바꿔야겠네. 잠시만요. 네, 됐어요. 됐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잘 보이죠? 이쪽, 오른쪽을 눌러줘야 돼요. 오른쪽을 더보기를 누르면 여러 가지 이렇게 기능들이 많고 단축 기능들이에요. 이런 기능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다 있습니다. 뭐가? 프로라는 기능. 그걸 누르면 DSLR처럼 모든 카메라 옵션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 중에서 첫 번째로 스피드라고 되어 있는 게 다 있을 거예요. 그 스피드가 뭐냐면 바로 셔터 스피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셔터 스피드는 내부 같은 경우에는 60분의 1, 그리고 외부 같은 경우에는 60분의 1보다 훨씬 더 높아도 돼요. 아시겠죠? 예, 더 높여도 됩니다. 이걸 이렇게 누르고 셔터 스피드를 누르면 이렇게 여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돼 있죠. 왔다 갔다 이러면서 바뀝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16,000분의 1, 1500분의 1, 80분의 1, 50분의 1, 60분의 1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아이고 너무 많이 갔다. 네,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 60분의 1로 지금 맞췄어요. 60분의 1로 그쵸?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60분의 1로.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셔터 스피드는 설정이 된 거예요. 셔터 스피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프로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또 뭐냐면 화이트 밸런스라 그랬죠. 근데 화이트 밸런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화이트 밸런스는 보통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예, WB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이 핸드폰 같은 경우 오른쪽 여기 끝에 있네요. 그죠? 아이고, 이거 어떻게 보여야지. 예, 보이시죠? 예, WB. 이게 화이트 밸런스예요. 이 값도 놓고 이렇게 옮기면 5,000이, 4,000이 이렇게 바뀝니다. 예. 보통 형광등 같은 경우에 3,000에서 4,000 사이, 예, 이 정도를 찍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이렇게 해서 찍어주시고 화이트 밸런스까지 맞췄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도예요. 구도. 예, 구도를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나가서 네, 다시 나가서요. 혹시 요런 데 보면 이렇게 사진기에 이렇게 설정 톱니바퀴가 있을 거예요. 그걸 누르고 대부분의 사진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평 수직 안내선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수평 수직 안내선.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활성화 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이런 식으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뭐가 있어요? 중간에 선이 있어요. 그죠? 선이 생깁니다. 자, 이 선들이 몇 개가 있냐면 총 다 9칸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9칸이 만들어지게. 그리고 이런 선이 기준선이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수평, 수직을 잡기도 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한 번씩 지금 여러분들 제가 얘기 드린 설정에 한번 들어가서 수평 수직도 잡아 선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프로에 들어가서 초점이라든가 화이트 밸런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맞추는지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